수레미의 부조화적 이해 합본 1620 16. 순화된 성가와 찬양 그리고 전통음악의 가치. 순화된 예술은 자극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예술이다. 그것은 감각을 흥분시키기보다 감각을 제자리에 두고 존재의 중심을 회복하게 한다. 이러한 예로 성가와 찬양 그리고 전통음악을 들 수 있다. 이 음악들은 단순한 감정의 고양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구조를 지닌다. 교회 성가와 찬양은 가사에서부터 방향이 분명하다.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며 음악은 그 진리를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도록 돕는다. 선율은 과도하게 요동치기보다 안정과 균형을 지향하고 화성은 긴장과 이완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구조는 듣는 이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성찰로 이끈다. 음악은 분위기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영적 기억을 형성하는 통로가 된다. 서양 교회 음악 전통에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의 칸타타와 코랄은 정교한 구조 안에 신앙 고백을 담아 청중이 음악을 듣는 동시에 사유하도록 이끈다. 질서 있는 형식은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경건의 태도를 형성한다. 전통음악 또한 순화된 예술의 중요한 사례이다. 한국의 국악은 빠른 자극보다 호흡과 여백을 중시한다. 장단은 단순한 리듬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게 하는 틀이며 선율은 급하게 치닫기보다 서서히 스며든다. 이러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소리 사이의 침묵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 리듬을 돌아보게 된다. 감각은 과열되지 않고 오히려 정돈된다. 또한 성가와 전통음악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 함께 부르고 함께 연주하며 동일한 가사와 선율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과도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완화된다. 이처럼 순화된 예술은 단순한 고상한 취향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실천이다. 자극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쉽게 감각의 과부하 상태에 빠지지만 성가와 찬양과 전통음악은 그 과부하를 풀어주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운다. 순화된 예술은 가능하며 그것은 예술이 인간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다. 17. 공동체성을 이루는 예술적 회복의 가치. 예술은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와 만날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특히 음악은 공동체의 정서와 신념을 공유하게 하는 강력한 매개이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마음의 리듬을 하나로 엮는 행위이다. 소리는 각자의 입에서 나오지만 노래는 하나의 울림으로 모인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임을 체험한다. 이 점을 사유한 철학자로 한나 아렌트가 있다. 그는 인간이 공동의 공간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고 보았다. 노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공동의 행동이다. 여러 사람이 같은 가사와 선율을 공유하며 동시에 발화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인식하고 함께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술은 그때 개인의 표현을 넘어 공동의 삶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합창은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준다. 각자의 음색과 호흡은 다르지만 조화 속에서 하나의 화성을 이룬다. 개인의 불안과 흔들림은 전체의 질서 안에서 안정된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는 자기 목소리만 듣지 않고 옆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 경청의 태도는 음악적 기술을 넘어 관계의 훈련이 된다. 공동체적 음악은 자아 중심성을 낮추는 힘도 지닌다. 자극적 음악이 개인의 감각을 과도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면 함께 부르는 노래는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박자를 맞추고 음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겸손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요구된다. 노래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의 장이 된다. 많은 교회에서 찬양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같은 고백을 같은 선율로 부르며 신앙의 내용을 공유한다. 그 경험은 개인의 믿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유대감을 형성한다. 노래는 말보다 오래 남고 마음에 새겨진다. 따라서 예술은 개인의 감각을 자극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된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함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18. 예술의 미래적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 오늘날 예술은 기술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하고 디지털 아트가 전시 공간을 채우며 가상 공간에서 공연이 열리는 시대이다. 기술은 예술의 생산과 유통을 급격히 확장시켰고 창작의 문턱을 낮추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기술은 예술을 돕는가 아니면 예술을 대체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전자음악과 디지털 아트는 기술이 예술을 확장한 대표적 사례이다. 새로운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기존 악기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음향을 가능하게 하였고,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는 시각적 표현을 열어주었다. 창작자는 더 넓은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고, 상상력은 새로운 형식으로 구현된다. 이 점에서 기술은 분명 창조의 지평을 넓히는 동반자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곡을 만들고 그림을 생성하는 현실은 예술의 인간적 가치가 무엇인지 묻게 한다.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양식을 정교하게 모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과 사랑과 죄책과 신앙처럼 삶으로 통과한 경험을 그대로 체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예술이 단순한 형식의 조합이 아니라 존재의 고백이라면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문제를 깊이 사유한 하이데거는 기술을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대상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사물을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인식하기 쉽고 존재의 신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술 또한 효율과 속도의 논리 속에 편입될 때 상품으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인 알고리즘의 최적화된 길이와 반복 구조는 빠른 소비를 유도하며 생산 주기는 짧아지고 깊이 있는 숙성의 시간은 줄어들어 예술은 더 많이 노출되지만 더 빨리 잊힌다. 예술의 미래 기술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며 동시적 양면성을 갖는다. 결국 예술의 미래는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에 달려있다. 기술은 수단이고 인간의 영혼은 목적이다. 우리는 발전의 흐름 속에서도 감각과 영혼을 지키는 예술을 선택해야 한다. 19. 개인의 삶에서 시작되는 예술적 순화적 기능성에 대한 이해. 순화된 예술은 누가 만드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술이 삶을 세우는 힘이 되려면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 내면을 맑게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예술은 감각을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돈하는 실천이 될 수 있다. 결국 예술의 수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 개인의 삶에서 시작되는 첫걸음은 감각적 자극의 과잉을 자각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과 음악과 정보에 노출된다. 끊임없는 자극은 순간의 흥미를 주지만 내면에는 피로를 남긴다. 감각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작은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쉽게 산란해진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미셸 푸코는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규율하느냐에 따라 존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자기 돌봄의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을 선택하는 방식 또한 자기 형성의 한 부분이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반복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감정 구조와 사유 습관은 달라진다. 순화된 예술을 택하는 일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가꾸는 선택이다. 하루에 한 곡을 정해 가사와 선율을 천천히 음미하거나 일정 기간 고전 음악과 전통 예술을 집중해 듣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예술을 소비할 때 단지 기분이 어떠한가를 묻기보다 이 작품이 내 삶에 어떤 통찰을 주는가를 질문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또한 예술을 직접 창조하는 행위는 내면을 정리하는 힘을 지닌다. 글쓰기와 그림과 악기 연주와 찬양은 생각과 감정을 질서 있게 배열하게 한다. 특히 신앙의 관점에서 예술은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 되며 이때 예술은 자극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이 된다. 개인에서 시작된 변화는 공동체로 확장된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상할 때 예술은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된다. 순화된 예술은 개인의 마음을 세우고 동시에 공동체의 결을 고르게 한다. 결국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예술은 당신의 내일을 빚는다.
예술은 삶의 주변 장식이 아니라 삶을 형성하는 순화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 20. 후기적 관점에서 본 예술의 정서적 안정과 영적 풍요의 가치. 예술은 단지 감각을 즐겁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삶을 돌아본 이후에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경험이다. 젊음의 시기에는 예술이 자극과 표현의 통로로 다가오지만 삶의 굴곡을 통과한 이후에는 마음을 정돈하고 존재를 회복하는 힘으로 다가온다. 후기적 관점에서 예술은 성취의 장식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고 삶을 재충전하는 쉼의 공간이 된다.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음악과 미술과 문학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 느린 선율과 조화로운 색채와 사유를 이끄는 문장은 불안의 파동을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한다. 반복적 자극에 노출된 감각은 쉽게 피로해지지만 절제된 예술은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의 속도를 늦춘다. 예술은 외부 자극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충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신앙의 지평에서 예술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 된다.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상상력은 궁극적 창조의 흔적을 반영한다. 예술가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창조 세계를 해석하고 응답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신의 창조적 결과물에 대한 감사와 경탄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때 예술은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참여이며 응답이다. 예술적 승화란 감정과 경험을 더 높은 의미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슬픔은 노래가 되고 고난은 서사가 되며 경외는 화음이 된다. 이러한 승화는 인간을 절망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신의 창조를 인식하는 시선 안에서 예술은 세계를 소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경이로 바라보는 태도를 형성한다. 결국 예술의 가치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하나는 심신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삶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창조 세계를 향한 경외와 감사 속에서 영적 풍요를 경험하게 하는 기능이다. 예술은 삶의 피로를 덜어내는 쉼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깊이를 일깨우는 통로이다.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자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리는 셈이 될 수도 있다만 면에서 결국 삶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하는 은혜의 장이라 하겠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